남성 호르몬이 정상인 분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이 적은 분들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2배 정도가 높게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낙마닥터 차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남성 갱년기 치료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남성 갱년기는 여성 갱년기와 비슷하게 질환의 하나로 인식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남성 갱년기 치료에 대해서 의심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성 갱년기가 정확히 무엇이고 남성 갱년기라는 것을 꼭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한테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삶의 질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남자한테는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삶의 질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요. 이게 연세가 드시면 남성 호르몬은 급격하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서서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30대 이후, 30대나 40대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이 약 1% 정도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남성 호르몬 그러면 어떤 성기능 또는 성적 욕구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남성한테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것을 다 조절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가장 보편적인 게 발기능도 떨어지고 성욕도 떨어지지만요. 무엇보다도 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력도 저하가 되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평상시보다 더 우울증을 더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평상시랑 다르게 근력의 저하, 또 체형의 변화가 생기겠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남성 호르몬이 정상인 분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이 적은 분들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2배 정도가 높게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도 당뇨나 고혈압, 아니면 이제 대사증후군 같은 것들도 유발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남성한테서 남성 호르몬은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무조건 치료를 하느냐는 아닌 것입니다. 이게 남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형성돼서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식습관의 조절, 또 운동 습관을 바꿈으로 인해서도 이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약물을 보충시켜 가지고 호르몬을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치료할 방법에는 먹는 약하고 주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긴 갱년기라는 게 의심이 될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환자분과 면담을 하고, 두 번째는 설문지 작성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환자분의 어떤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정한 남성 호르몬이 부족에 의한 남성 갱년기라고 생각이 되면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성 갱년기를 치료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뇨장애가 있는 남성이라든지, 아니면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무호흡증 또는 이제 환자의 혈액적 변화가 오신 분들한테는 남성 호르몬 치료를 상당히 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냥 남성 갱년기는 내 삶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정말 불편한 질환에 대해서는 외래에 내원하셔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후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고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